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무주택자들의 매수 심리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고금리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택 가격은 한 달 새 또 떨어졌습니다. 오늘 토론토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월의 평균 집값은 1년 전보다 3.5% 상승한 113만여 달러입니다. 단독주택이 6%, 반단독과 타운하우스도 올랐는데 반대로 콘도는 1% 하락한 70만 9천여 달러입니다. 거래 건수는 4,646채로 6% 줄었습니다. 단독주택과 콘도, 타운하우스까지 모든 주택 거래가 줄었으며 905 지역이 416 지역보다 더 심했습니다. 전체 거래 중 콘도는 28%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거래량 감소에도 연간 평균 집값은 올랐으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평균 거래 가격은 9월에 비해 1.7% 떨어졌습니다. 이는 석 달 연속 하락세로 특히 지난달 집값은 15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했습니다. 신규 매물은 14,397채로 연간 38% 늘었으나 지난해가 12년 만에 최저치였기 때문에 크게 오른 수준은 아닙니다. 이 기간 신규 매물 대비 판매 비율은 47%입니다. 한 달 전엔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35.8%까지 떨어져 갑자기 셀러에서 바이어 마켓으로 넘어갔으나 한 달 새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가 50%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 균형된 시장으로 보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판매자 시장이고 낮아지면 재고가 많아지는 구매자 시장을 의미합니다. 협회는 현재의 고금리와 향후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많은 예비 구매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임대 시장이 뜨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란 일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향후 3년 동안 9천억 달러 이상의 모기지 갱신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신규 이민 유입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주택난과 고물가 등이 요인입니다. 어제 연방이민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총 148만 5천 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48만 5천 명에서 2025년엔 50만 명으로 늘리지만 2026년부터는 10년 만에 목표를 동결합니다. 그럼에도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신규 이민자 규모를 안정화하면서 주택 공급과 인프라 그리고 인구 성장이 계속되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신규 이민자 수가 수용 능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주택난과 물가고까지 가중되면서 경제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두 번의 설문조사에서 이민 유입이 너무 많다는데 절반이 넘거나 44%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에서 정부는 숙련 기술과 경험을 갖춘 경제 이민의 60%를 배정하고 캐나다에 필요한 노동 인력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부족한 직군의 경험을 가진 이민자들이 우선 초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어권 이민은 2024년 전체의 6%에서 2025년엔 7%, 2026년엔 8%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주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십과 협업을 늘리고 국제 인재 유치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이민 프로그램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캐나다 인구가 4천만 명을 돌파했는데 인구 증가의 96%가 이민 유입입니다. 배달앱 도어대시가 팁을 내지 않으면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도어대시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음식 배달 주문 시 팁에 대한 경고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주문 시 팁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 주문이 완료되기 전 팁을 입력하지 않으면 주문을 수락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과적으로 음식 배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뜹니다.
물론 경고문 하단에 팁 주기 버튼과 팁 없이 주문을 계속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 팁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음식 배달 주문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고문을 본 이용자들은 강요하는 듯한 경고 메시지가 불쾌하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부는 배달 팁은 배달을 받은 뒤 배달원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전하는 건데 배달을 받기도 전에 팁부터 주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이용자 역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전에 팁을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어대시 측은 도어대시 배달 종사자들은 독립계약자들이라며 이들은 자신이 받는 보상에 따라 해당 주문을 수락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고객이 팁을 남기기는 하지만 팁을 주지 않는 사례도 있어 배달업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결국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알림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경고문에 대한 결과와 피드백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경찰이 헬로윈 캔디 바구니 안에서 위험한 물질이 나왔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미시사가 로드의 폴트웨이 애비뉴와 게틀리 로드 남쪽 동네에서는 초콜릿 바에서 바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고 토론토 컬포드 로드와 로렌스 애비뉴 웨스트에선 압정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두 사건 모두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각 지역 경찰 당국은 자녀가 헬로윈 사탕이나 초콜릿, 음료 등을 먹기 전에 찢어진 부분이나 흔적, 구멍 등 포장이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검사하고 의심스러운 물건이 나오면 즉시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선 대마초가 들어있는 사탕이 12집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반 지역에서 차량에 욕설을 남기고 가죽이 벗겨진 염소머리를 남겨두는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욕지역 경찰에 따르면 2명의 용의자는 지난달 25일 새벽 메이저 맥킨지 드라이브 웨스트와 제인 스트리트 동쪽에 있는 한 주택 앞에서 차량과 차고문에 낙서를 하고 차량 유리창을 깼으며 이틀 뒤 이 집에 또다시 찾아와서는 가죽을 벗긴 염소 머리를 집 앞 창문으로 던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낙서돼 있는 차량 3대를 추가로 발견하고 인근에서 두 번째 염소 머리와 인형 등을 발견한 가운데 같은 날 밤에는 또 다른 주택 앞에서 염소 머리와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증오 범죄는 아니지만 첫 번째 주택과 관련된 분쟁으로 보인다는 경찰은 이들을 향한 표적 범행이라며 두 번째 주택은 무고한 주민이라고 밝히고 피해 집 주인과 주변을 탐문 조사하는 한편 대시캠 영상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통합 판매세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면서 온주의 주택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임대 목적의 주택 건설에 부과하던 세금 8%를 감면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면 혜택은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는 2030년 12월 1일까지 착공하는 임대용 아파트와 학생주택, 노인 거주지 등의 주택에 적용되는데 정부가 요구한 유닛 규정을 준수하고 주거지의 90%를 장기 임대용으로 운영해야 하며 특히 2035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지난달 27일 온타리오주 오타와 TD 플레이스 아이스링크에서 캐나다 육군과 공동으로 2023년 임진학기 재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임진강 위에서 열렸던 캐나다군의 아이스하키를 재현한 행사로 캐나다군 장병들의 전쟁 피로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정전 70주년 및 임진학기 재현 행사 10주년을 맞아 캐나다군 장군단 및 주 캐나다 무관단 연합팀과 캐나다 상하위원팀 간 친선 경기가 더해져 관심을 모았고 본격적인 임진강 하키 경기에선 치열한 접전 끝에 지난해 승리했던 왕립 22연대가 상대팀을 4대2로 이기며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하키 행사에 이어
6.25 참전 용사와 가족, 캐나다군 주요 인사, 상하원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사관 주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